자, 오늘 할 거는 이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인데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좋은 점은 앞에 거를 몰라도 여기서부터 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이게 좋은 점. 일단은 문제를 위주로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에 해당되는 개념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일단은 단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어느 정도는 해놔야 돼요. 알겠어요? 일단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죠. 배운 거 기억나요? 경우의 수랑 확률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시험 봤거든요. 기억 안 나나요?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써 있죠? 어떤 시행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건의 가지수를 세는 거를 경우의 수라고 해요. 이 시행이랑 사건이랑 말이 있잖아요. 이 시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어. 그 자체는 시행이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주사위는 던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눈만 나오지? 1에서 6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왔다. 이게 사건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세는 거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이해했죠? 사건의 가지수를 세는 거를 경우의 수라고 하고요. 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합의 법칙은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M가지,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N가지라고 하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가지수가 M 더하기 N이다. 두 개 더해서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우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흰 우유가 세 종류가 있어요. 흰 우유가 A, B, C 세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코 우유가 있는데 초코 우유가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전체 우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게 되는 경우의 수를 세래요. 그럼 둘이 그냥 더하는 거죠. 흰 우유나 초코 우유 중에 하나를 무조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는 거라 5가지예요. 알겠어요? 이해가죠? 공통인 게 없잖아요. 따로 흰 우유, 초코 우유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통인 게 없을 때는 그냥 둘이 더하면 된다.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으면 그거를 빼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여기서 흰 우유 하나 그리고 초코 우유 하나를 선택해서 먹게 되는 경우의 수를 세래요. 그럼 몇 가지죠? 흰 우유 하나와 초코 우유 하나를 선택해서 먹는 거 몇 가지요? 흰 우유 하나 선택하는 게 3가지죠. 초코 우유 하나 선택하는 게 2가지죠. 얘는 이제 연달아 일어나는 거라 곱하기를 이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배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 고배 법칙이라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 얘네들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를 고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합의 법칙을 따르는지 고배 법칙을 따르는지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들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서 해볼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요 순열이에요. 잘 봐요. 이 순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얘기해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다시 뭐라고요? 말로 해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 택해?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고. 언제 돌아서라 그랬어요? 일렬로 나열한다고. 알겠어? 봐봐. 그럼 내가 이거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이게 몇 명이야 지금? n명 중에 r명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지. 그럼 맨 앞에 오는 애들이 몇 명일까? 예를 들어 5명 중 우리가 3명을 골라서 일렬로 나열해 보고 싶어. 이거 몇 가지야? 얘는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5명 중 3명을 골라 일렬로 나열하래. 맨 앞에 올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5명. 맞아? 그럼 이 두 번째 올 수 있는 애들은 몇 명? 4명 이제 여기 한 명 썼으니까 여기는 3명. 그러니까 얘네들 다 곱해서 6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기호로 쓰면 5P3으로 쓴다고. 알겠어? 이게 순열이에요. 예, 5P3. 5P3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요 MPR이라는 걸 계산하라 그러면 맨 앞에 오는 애들이 몇 명? N명이죠. 그럼 얘는 몇 명? N-1명, N-2명, 요게 몇 명이 돼야 한다고? 전체가 R개가 돼야 돼, R개가. 그럼 얘 맨 마지막에 오는 학생 수가 몇 명일까? 얘가 처음에 N명, R번째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N-R에다가 더하기 1을 해야 돼요. 두 번째가 N-1이고 세 번째가 N-2잖아요. 그럼 R번째는
n에서 얘보다 하나 더 적은 걸 빼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곱하는 게 npr이에요. 적어볼까요? n에 n-1에서 어디까지 곱한다고? n-r 더하기 1까지 곱한다고.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연수를 뭐 예를 들어 봐봐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1까지 곱했어. 얘를 간단한 기호로 쓸 수 있고 여기 봐 간단한 기호로 쓸 수 있거든. 얘를 뭐라고 쓰는지 알아? 얘를 뭐라고 쓰냐면 5하고 이렇게 느낌표 쓰거든. 이 느낌표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요? 이 느낌표가 뭐냐면 느낌표는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알겠어? 팩토리얼. 팩토리얼. 됐지? 그래서 5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거꾸로 곱한다요. 그럼 얘 다 곱하면 얼마죠? 120이죠? 그러니까 5 팩이 120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4 팩토리얼 얼마니? 4 팩토리얼. 4, 3, 1 곱하면 얼마야? 빨리 얘기해. 24죠? 얘가 24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뭘 얘기했냐면 NPR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 P라고 하는 건 뭐의 약자냐면 permutation 요거의 약자예요. 알겠습니까? 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합니다. NPR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처음에? 말로 다시 얘기해봐요. NPR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요 아까 NPR이라는 거를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라고 했지? 얘를 N-R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럼 얘를 간단하게 뭐라고 쓰냐면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 자, N 팩토리얼은 원래 뭐야? N부터 시작해서 N-1, N-에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1까지 곱하는 게 N 팩이지. N 팩토리얼이지. 근데 여기 뒷부분이 없어졌잖아. 그럼 뒷부분이 약분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 뭐가 와야 되냐면 N-R 팩토리얼이 와요. 그러니까 NPR을 계산하는 방법이 원래는 얘인데 얘를 간단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N팩을 N-R 팩으로 나눠준 거로 쓸 수 있다. 알겠어? 요게 이제 순열의 첫 번째 성질이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NPN이에요. NPN은 뭐가 될까요? 여기 써 있는데 NPN이라는 건 말 뜻으로 생각해봐. 서로 다른 N명이 있는데 그 중에 N명을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가지야? N팩이에요. 이해가요? N명 중에 N명을 택해서 일렬로 배열한다? N팩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NP0이라는 거 말 자체는 N명 중에 원래 0명을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하지만 1로 정의합니다. 얘는 정의야, 정의.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얘가 이렇게 되려면 0팩 역시 뭐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1이라는 것도 정의거든요. 요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0팩도 1이다.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는 거는 요 성질에 따라서예요. 알겠어요? NP0이라는 거는 R이 0이니까 R 대신에 0 집어넣어봐. N팩분의 N팩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요게 맞게 되려면 0팩을 1로 정의해야 되고 요 NP0도 1로 정의해야지만 요 식이 틀리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너네들이 먼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내가 5P3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지?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몇 가지? 60까지라고 했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10P4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4개 곱하는 거야. 계산 안 할게. 10P4는 10부터 시작해서 4개를 곱한다. 이게 무슨 뜻이다? 10명 중에 4명을 택해서 일렬로 배열해라. 알겠어? 그 다음에 NPN이 얼마라고? 민준아? NPN? N팩이라고 방금 배웠지? 그러니까 5P5라는 게 얼마라는 거야? 5P5는 5팩이지. 5팩이 얼마랬어? 아까 5팩이 얼마랬어 얘들아? 120이라고 했지. 이거 이렇게 바로 계산이 가능해야 돼. 알겠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했지? 외웠죠?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조합이에요. 이 조합인데 이 조합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순열은 순서가 포함이 돼 있어요. 즉 N명 중에 R명을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를 순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합은요, 테크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NCR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NCR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NCR로 얘기한다. 알겠어? 그러면 얘가 NPR이라는 거는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했지.
그럼 얘는 n개 중에 r개를 택한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일렬로 배열하는 걸 곱하면 오른쪽 게 나오겠지. 그러면 r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몇 가지야? 얘다 5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5팩이야. 그럼 r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몇 가지야? r 팩토리얼이지, r 팩토리얼. 내가 하는 말 이해해? 다시 뭐 물어봤어, 내가? r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몇 가지냐고 물어봤지. 그게 몇 가지라고? r 팩이랬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ncr에다가 뭐 곱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r 팩토리얼을 곱하면 뭐가 된다? npr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ncr이라는 게 얘로 나누니까 r 팩분의 1에 npr을 곱하면 된다. 이거랑 똑같은 식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npr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다 적혀 있어요. 안 적어도 돼요. npr이라는 게 뭐였냐면 아까 처음에 npr의 정의가 뭐였어, 민준아? npr은 뭐를?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 n-r 팩토리얼로 나눠줬지. 그럼 여기 r팩으로 또 나눠줘야 되니까 얘는 n 팩토리얼을 r팩과 n-r 팩의 곱으로 나누어주는 걸 ncr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해했죠? 이거 증명했죠, 지금 첫 번째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NC0, NCN이 얼마냐는 건데 얘는 그냥 의미로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어요. n명 중에 0명을 택하는 거는 그냥 1로 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0명을 택하는 게 없지만 그냥 n명 중에 0명을 택하는 거를 1로 똑같이 정의해요. 위의 식을 맞추기 위해서요. 알겠어요? n명 중에 n명을 택하는 거, 여기 n명이 있으면 n명을 한꺼번에 택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 식이 중요한데, 세 번째 식은 요 NCR이 NCn-R이랑 같다. 즉, 예를 들면, 요 10C에 8을, 예를 들어 8을 계산하라고 한다? 얘부터 계산해보자. 뭐부터 계산해볼 거냐면, 5C3부터 계산해볼게.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원래 3개를 곱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 뭐로 나눠주냐면, 3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하는 걸 나눠줘요. 그럼 이거 약분되죠. 3 약분하고 2 약분하면 여기 10 남죠. 그래서 5C3은 10이다 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하죠? 근데 요 지금 3번 성질에 따르면 이 10C8을 계산하려면 원래는 10부터 어디까지 곱해요? 3까지 곱하죠. 8개. 그 다음에 8부터 1까지 곱한 거로 나눠줘야 되지, 원래는. 너무 많잖아. 이거 곱하는 거 어렵잖아. 10부터 3까지 곱하는 거. 근데 요거에 따르면 10C8은 뭐랑 같죠? 10C에 10 빼기 8, 2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냐면, 얘 계산해보면 10C2랑 같아요. 그러면 10부터 2개 곱한 거를 2부터 2개 곱한 거로 나눠줘서 얘가 45예요. 계산해보면. 얘를 계산해보면 결국 4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3번 성질에 따르면. 알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 이해가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중요한데, 4번도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만 얘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얘를 증명해 보면 우리가 이 NCR의 정의가 얘라는 거로부터 증명을 할 거야. 잘 봐봐. 요 왼쪽에 있는 식은 n팩을 뭐로 나눠줬어? 우리가 r팩과 n-r팩의 곱으로 나눠준 게 첫 번째 식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요 두 번째 식은 뭐라고 쓸래? NCr-1은 분자는 뭐야? 뭐를 나눠? 일단은 n팩을 나누잖아. 여기 분모에 뭐가 써야 되냐면, 뭘 써야 되냐면, 요거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썼지. 그 다음 여기 뒤에는 뭐 곱해야 되냐면, n 빼기 r이잖아. 요 앞에서 뒤에 거 뺀 거지. 여기서 이거 뺀 거 써야 돼. 그럼 빼면 얼마야? 빼면 얼마야? n 빼기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지. 맞아? 이해가? 그럼 오른쪽 써봐. 오른쪽 뭐라고 쓸래? r이 너무 이상하게 써있어서. 자, 오른쪽 써봐. 오른쪽은 뭐라고 쓸래? 분자 뭐라고 써, 일단? 가영아. n 플러스 1c r을 쓰라고 했잖아. 그럼 분자 일단 뭐라고 쓴다고? n 플러스 1 팩토리얼 쓴다 그랬지. 맞아? 분모는 뭐 써? 일단 분모에 있는 거 r팩. 그 다음 뭐해? 요거 r팩 쓰고 요거 두 개 뺀 거에 팩토리얼 쓴다고. 빼면 어떻게 돼? n 빼기 r 마이너스 1.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요거 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됐어? n 플러스 1에서 r을 빼준 거 팩토리얼. 됐어?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얘가 되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근데 봐봐, 얘들아, 너네가 좀 어려워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6팩은 잘 봐봐, 5팩에다가 뭘 곱한 걸까? 6팩토리얼은 5팩토리얼에다 뭘 곱한 거야? 6을 곱한 거죠. 왜냐면 이게 6, 5, 4, 3, 2, 1이니까. 됐어?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볼게. 그러면은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1 팩토리얼에다 뭐 곱해야 될까? 방금 똑같은 이유에 따르면 뭘 곱해야 돼? 어? 왜 n 플러스 1이야? 요게 n-1 해가지고 1까지 곱하는 거지. 얘는 n-1, n-2 해서 1까지 곱하는 거지. 그럼 요거 곱한 게 여기 나와 있잖아. 뭐만 더 곱하면 돼? n만 더 곱하면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먼저 이해해야 돼, 얘는.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봐봐. 얘를 가지고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요 왼쪽에 있는 두 식을 정리해서 오른쪽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얘를 정리해서 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 왼쪽 두 식을 뭐 해야 돼, 지금? 분모가 다르잖아.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려면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되지. 통분 어떻게 하니? 요 지금 R팩이랑 R-1팩 보면 누가 더 커? 방금 얘기했는데 이거는? 누가 더 커?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왼쪽, 오른쪽 빨리 얘기해. R팩이 더 크다고 얘기했잖아. 얘는 이거에다 뭐 곱한 거라고 얘기했어. 하영아. 얘는 이거에다 뭐 곱한 거라고 얘기했어. 아까 내가 지금 방금 n 팩토리얼이 n-1 팩토리얼에다 뭐 곱한 거라고 얘기했어, 방금. 어? 여기다 뭐 곱한 거라고 얘기했냐고, 얘들아. 여기다 n 곱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r 팩토리얼은 r-1 팩에다 r 곱하는 거 아니야? 그 얘가 더 큰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얘네들을 통분한다고 했을 때 일단 r 팩으로 통분이 된다고. 알겠어? 그럼 n-r 팩이랑 n-r 더하기 1 팩이랑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여기 n-r 더하기 1 팩.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닌가? 맞나? 아, 요거로 통분했어. 요거로 통분했다. 요거 통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식에는 R팩은 똑같은데 여기 분모에 요만큼 차이가 나잖아. 여기다 뭐 곱해야 여기 나온다고? n-r 더하기 1을 곱해야 나오지. 이 식은 여기에다 n-r 더하기 1을 곱해야 된다는 거 이해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알겠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분자 어떻게 돼? n팩에다 뭐 곱하자고? n-r 더하기 1.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식은 여기다 r을 곱해야 얘가 된다고 했지. 그럼 여기도 r 곱하면 어떻게 돼? n팩에다가 r을 곱할 거야. 이게 통분된 거야. 팩토리얼 내가 너무 이상하게 썼는데 n 팩토리얼 곱하기 r 이렇게 쓴다. 됐지? 여기까지. 그럼 요거 위에 거는 뭐로 묶여? 위에 거 뭐로 묶여? n 팩토리얼로 묶이니? 요거 n 팩토리얼로 묶이니? n팩으로 묶이니? 대답해. n팩 똑같은 거 있으니까 묶이잖아. 그럼 남는 게 뭐야? 써봐. n-r 더하기 1에다가 뭐 더한 거? r 더한 거지. 됐어? 분모는 똑같다. 그럼 요거 r이 없어지네. 그럼 요거 n 플러스 1 곱한 거지. n팩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하면 뭐라고 쓴다고? n팩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하면 뭐라고 쓴다고?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쓴다고. 알겠어? 분모는 똑같고. 분모 똑같잖아. 여기 분자 n 플러스 1 팩토리얼 나왔지. 그러니까 요 두 개 더해서 얘가 됐다는 걸 증명한 거야. 알겠어?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알겠어?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니까 얘를 증명해야 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써보면 NCR과 NCR-1을 더하면 어떤 성질이냐면 요 앞에 게 서로 같았을 때 이게 차이가 1이면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차이가 1일 때 n 플러스 1 C에 큰 거 써주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하죠? 얘를 첫 번째 방법으로 증명을 했어요. 일단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조금 더 이제 설명해 줄 게 있으면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대답해야 되는데 자, 1번 보면 잘 대답해 봐요.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5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내는데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가 적힌다? 여기 또는이 있으면 무슨 법칙 이용하라고 하는 걸까? 또는. 아까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야? 아까 무슨 법칙 배웠어? 제일 처음에?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배웠지. 그럼 또는이면 무슨 법칙 쓸까? 또는이면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셀 때 합의 법칙 썼지. 합의 법칙. 제일 처음 배운 게 합의 법칙이잖아. 1번 문제고. 당연히 합의 법칙이겠지. 알겠어? 그러면은 봐봐. 여기 지금 5의 배수가 되는 거랑 11의 배수가 적힌 걸 찾아보래. 5의 배수 몇 개 있어? 1부터 50까지 적힌 것 중에 5의 배수 몇 개 있어? 얘들아, 1부터 50까지 중에 5의 배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50을 5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냐는 거야. 얼마야? 10개잖아. 5, 10, 15, 20, 10개잖아. 그럼 11의 배수는 몇 개 있어? 11, 22, 33, 44. 50을 11로 나누면 4잖아. 몫이 4개 있다고. 됐어? 근데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배수가 있나? 5와 11의 배수면 뭐의 배수야? 5와 11의 배수는 원래는 뭐의 배수야? 55의 배수잖아. 없잖아, 55가. 그러니까 얘는 뺄 게 없지. 뺄 게 없다고. 됐어?
A라는 사건 5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11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했는데 55의 배수가 없으니까 0을 빼주면 답이 14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정리해보세요. 예. 됐죠? 정리할 거 별로 없죠? 자, 얘도 봐봐. 이거를 지금 오늘 처음 배운다고 생각해도 풀 수 있다고. 왜냐면 요거 부정방정식에서도 했었어.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성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제 뭐부터 해야 돼? X 먼저 찾아, Y 먼저 찾아? 내가 뭐부터 찾는다 그랬어, 얘들아? 개수가 큰 거부터 찾는다고 했지. 누가 더 개수가 커? Y가 크지. 그러니까 Y 먼저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순서상으로 쓸 건데 Y가 일단 될 수 있는 게 뭐야? 자연수 중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6보다 이하가 되려면 Y가 제일 큰 게 누구야? 내가 말하는 게 어렵니? 여기에서 자연수 Y 중에 제일 큰 게 3 아니야, 일단? 6이 되는 게? Y가 3이면 6인데 그럼 여기 X는 0밖에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안 돼. 자연수가 아니라서. 그래서 Y가 3이 될 수 없고 2부터 한다? 그럼 요게 4니까 요거 X가 얼마야? 2지. 맞아? 6이 되는 거는. 근데 이하라며. 이하면 X가 또 뭐도 돼? 1도 되지. 요것도 된다고. 됐어? 이해가? 그러니까 Y가 2일 때 해버리면 X가 1, 2가 된다고. 근데 Y가 1일 때는 여기 2니까 4 나왔잖아. 그럼 여기 4부터 시작하지. 맞아? 내 말 이해해? 그럼 여기 뭐뭐 있어? 4, 1. 그 다음에 내가 뭐 쓰겠어? 내가 뭐 쓰겠어? 4, 1 썼으니까 3, 1 쓸 거 아니야. 그 다음은 2, 1, 1, 2 요거 다 된다고. 알겠어? 그럼 여기 4개에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6개가 된다고. 이게 답이야. 알겠어? 이거 되게 쉬운 거야. 빨리 정리해봐. 됐죠? 넘어가 볼게요. 됐어요? 자, 3번 보시면요.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돈에 관련된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 문제야. 이 돈 문제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요 지불 방법의 수라는 게 있고요. 지불 방법의 수.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불 금액의 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문제 풀 때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00원짜리 100원짜리라고 할까?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 뭐 5개 있고 뭐 10원짜리가 7개 있고 뭐 1원짜리가 3개 있어. 이거의 1번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해보래.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할 거야. 그럼 지불 방법의 수는 뭐가 있냐면 요 100원짜리를 하나만 내도 되고요. 2개 내도 되고 전체 5개까지 낼 수 있죠. 그럼 100원짜리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총 몇 가지예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100원짜리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 총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봤죠? 몇 가지예요? 6가지죠. 아예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알겠어? 그래서 100원짜리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 게 5 더하기 1. 아예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6가지입니다. 10원짜리도 7개 있으니까 뭐라고 쓸래요? 7 플러스 1 쓰죠. 1원짜리도 3 플러스 1 써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6 곱하기 8 곱하기 4라 요거 계산하면 돼요. 알겠어요? 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6, 8에 48 곱하기 4니까 얼마니? 4, 8에 32, 4, 46, 192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자 이거는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가 똑같아요. 다시 얘는 1번과 2번이 같다. 이 경우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10원짜리가 만약에 11개로 바뀌었어. 그때 이제 문제를 풀어보래.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어차피 5 플러스 1인데 이게 10원짜리가 11개로 바뀌었으니까 요 가운데만 바꿔주면 되지. 이게 답이야. 근데 두 번째 지불 금액의 수는 좀 봐야 돼. 이 지불 금액의 수가 뭐가 달라지냐면 잘 봐봐. 100원짜리가 5개 있고 10원짜리가 11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10원을 냈대. 10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하나 내는 경우랑 10원짜리 11개 내는 경우가 있지. 맞아?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겹치잖아. 그러니까 얘가 겹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겹치는 걸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잘 봐. 이 큰 금액권 한 장이 작은 금액권의 총액, 작은 금액권의 요 총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자, 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큰 금액권을 작은 금액권으로 바꿔줘라. 작은 금액권으로 바꿔줘라.
건으로 바꿔줘라. 바꾼다. 이렇게 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두 번째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요 100원짜리가 5개 있고 10원짜리가 11개 있으면 이 10원짜리 11개라는 게 110원이잖아. 그럼 100원짜리 하나보다 지금 더 작지? 얘가 100원이 더 작잖아. 110원보다. 그럴 때는 100원짜리 5개를 전부 다 작은 금액권으로 바꾸라고. 100원짜리 5개를 10원짜리 50개로 볼 거예요. 알겠어요? 이 문제는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10원짜리가 50개였나? 11개니까 몇 개야? 몇 개야? 100원짜리가 10원짜리 50개로 바뀌었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몇 개야? 61개지. 맞아? 10원짜리 61개로 바뀌었지. 내 말 이해해? 그럼 1원짜리가 몇 개 있어? 지금 3개 있지. 요 경우에 문제 푸는 거랑 이제 같은 문제로 바뀐다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61 더하기 1에서 3 플러스 1을 해서 계산한 거를 아예 마지막 1은 빼줘야 돼. 0원을 지불하는 거 빼준다고 했으니까 여기 빼기 1 다 해야 된다. 여기 다 빼기 1 해야 된다. 빼기 1.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0원을 지불하는 거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아예 안 내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은 무조건 빼줘야 된다고. 답이 191이야, 위에 거. 알겠어? 내가 하는 말 이해가? 이거 정리해봐. 빨리. 10초 줄게. 오래 시간 못 줘. 그냥 머리 외우면 안 되더라? 영상 올려줄 텐데. 외웠어? 그러면 요거 얘기해봐. 주머니 속에 100원, 이거 지울게. 됐어? 지우면 안 돼?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거 요 왼쪽에 있는 것만 써놔. 1번, 2번.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가 있는데 요 큰 금액권 한 장이 작은 금액권 총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큰 금액권을 작은 금액권으로 바꿔서 계산해라. 이걸 외워야 된다고. 알겠어? 이거 알아야 문제를 풀지. 이해 가지, 여기까지. 외웠죠?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00원짜리가 3개 있고 1000원짜리가 2개 있고 5000원짜리가 4개 있어.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두 번째 건데 지금 100원짜리가 3개 있어도 1000원에 영향을 줄 수 없고요. 1000원짜리 2장 있어도 5000원짜리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럼 얘는 그냥 첫 번째 방법으로 풀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답이 뭐라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야? 여기 3개니까 어떻게 계산해? 3 플러스 1, 그 다음은 2 플러스 1, 그 다음은 4 플러스 1에서 뭐 빼줘라? 1을 빼라. 1이 뭐야? 아예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야? 4 곱하기 3 곱하기 5죠. 얼마야? 60에서 1 빼주니까 59가 답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합니까? 자, 4번 볼게요. 1부터 30까지의 30개의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그 수가 소수 또는 짝수인 걸 찾으래요. 자, 또는이니까 역시 합의 법칙이에요. 그럼 소수가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세봐야 되겠네요. 소수 불러봐요. 1부터 30까지 중에서 소수. 1은 소수가 아니에요. 2, 3, 5, 빨리 불러요. 7. 소수가 뭔지 알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11, 13, 17, 19. 맞아요? 또 있어요? 20, 3, 20, 9. 이렇게 몇 개죠? 10개인가요? 그래서 30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알겠죠? 10개. 됐죠? 그 다음 짝수. 여기서 짝수 뭐 있죠? 짝수. 30 이하의 짝수 몇 개죠? 15개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는 10개고요. 여기 15개 더 했는데 문제는 공통인 게 있냐고 물어봤지. 소수면서 짝수인 거는 딱 하나예요. 뭐?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답이 뭐다? 2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민준이 이해해요? 네.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보시면 이번에는 미지수가 3개인데요. 얘도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양의 정수라는 게 자연수랑 같은 말이죠. 그럼 다 더해서 9가 되는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x, y, z 중에 뭐부터 하자? x부터 하자. 그럼 x가 얼마일 때부터 할래? x가 얼마일 때부터? 제일 큰 게 얼마야?
4밖에 없잖아. 그럼 요거는 y 더하기 z가 뭐가 되는 거 찾는 거야? 어? 어? 2분의 1. 아니 1이지 1. 얘가 4니까 요거 8이니까 요거 1이 돼야 되지. 그럼 얘를 1이 되는 자연수 없잖아. 자연수 순서상 없잖아. 맞아? 빼.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떨 때? x가 어떨 때? 3일 때. 그럼 y 더하기 z가 얼마야? 얼마야? 3이면 여기가 6이니까 넘기면 3이잖아. 맞아? 아니 뭘 아야 자꾸. 너 잘 보이니? 그럼 y지 순서상 써봐. y지 뭐뭐 있어? 2, 1 요거 말고 없지. 자연수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떨 때? x가 어떨 때? 2일 때 하라고. 그럼 y 더하기 z가 얼마야? 5지. 그럼 yz 순서상 써봐. yz 순서상 쓰면 얼마야? 4, 1, 3, 2. 그럼 요 곱하기 2해서 4개. 알겠어? 순서 바꾸는 것까지 해서. 그 다음 네 번째는 뭐해? x가 얼마일 때? 1일 때 한다고. 그럼 x가 1이면 어떻게 돼? y 더하기 z가 이번엔 7이지. 그러면 요 순서상 y, z가 나오는 게 6일 때 1, 5일 때 2, 4일 때 3 순서 바꾸는 것까지 해서 전체 6개. 알겠어? 여기는 순서 바꾸는 거 써놨고 됐지? 그럼 다 더하면 몇 개야? 12개. 요게 답이라고. 이해가요? 여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쉬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저 5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쉬운 문제예요. 자, 6번 볼게요. 자, 6번은요. 요 4개의 도시 A, B, C, D가 있는데요. 요 그림과 같은 도로에서 요 A에서 갑을이 이 A에서 출발해서 B 또는 D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한 사람이 통과한 도시를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고 중간에 되돌아가지 않는데 그러면 얘는 갑이 A에서 C로 가는 거. 그럼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 있어요. 이때는 을은요. 이 B를 거치지 못하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순서 바꾸는 거 있죠. 값을 바꾸는 거. 곱하기 2는 나중에 해주면 돼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죠? 3가지죠.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요? 4가지. 얘네들은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A에서 C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 둘을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지. 왜냐면 이거 하나에 따라서 4개씩 나오잖아. 여기도 하나에 4개씩. 그러니까 12가지라고. 이때 12가지. 됐어? 을이 A를 거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거는 4 곱하기 2잖아. 여기 4가지, 여기 2가지, 8가지라고. 됐어? 그럼 얘네들 더해서 20이지. 근데 내가 아까 뭐 곱한다 그랬어? 값을 순서 바꿀 수 있지. 곱하기 2. 그래서 답이 40이에요. 알겠어요? 이 경우의 수는 나 뭐 틀렸어. 엄청 많이 틀렸는데 답이? 두 개가. 어? 뭐라고? 10이랑 8 맞잖아. 아, 얘네 둘을 내가 더했니, 내가? 바보같이 더했구나. 그러면 갑이 이렇게 갔을 때 을은 8가지니까 둘이 곱하면 96이잖아. 둘이 곱하면 96이지? 12 곱하기 8이야. 근데 여기서 갑을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다시 2를 곱해야 한다고. 뭐 얼마야? 192가 답인 거죠.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답만 적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뭐 멍하니 듣고 있어. 어? 아니 멍하니 듣고 이따 풀으라고 하면 어떻게 풀게? 다 풀 수 있어? 어? 대충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대충 하냐 모든 거를.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아무데나 슛 넣으면은 슛 차면 골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아니야 들어가? 아 민지 아무데나 차면 들어가? 야 굉장한데? 아 부럽다. 아무렇게나 쳐도 막 들어가? 슛이? 감각이 있어. 야 그렇지. 그 중요한 거야. 감각 중요해. 감각 해봐. 감각. 6P 감각적으로 얘기해봐. P가 뭐의 약자라고? 퍼뮤테이션. 그 6 퍼뮤테이션 이 어떻게 계산한다고? 민준아? 그렇지. 6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2개를 곱해서 6, 5, 30 이렇게 계산한다고. 알겠어? 자 2번 봐봐. 요 100m 달리기 시합에서 빨리 들어온 순서대로 1, 2, 3등까지 상품을 받는데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달리기 시합에 나갔을 때 얘가 모두 상품을 받도록 6명의 순위가 정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A, B는 상품을 받아야 되니까 A, B는 일단 1, 2,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럼 1, 2, 3등 안에 A, B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3개 중에 몇 명 골랐죠? 2개 골랐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질문이 뭐였냐면 1, 2, 3등 안에 A, B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했죠. 그게 몇 가지다? 3, P, 2다.
이해가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이게 앞에 있는 단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줄게요. 앞에 있는 단어는 그래도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문제로부터 이거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써놓은 거 보면. 근데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은 달랑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다 자연수만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얘가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봤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할 때 잘 안 되면 여기다 써놔야 돼요. 이 3P가 뭐다? A, B가 1, 2, 3등, 1에서 3등 안에 순위에 들어갈 경우의 수. 순위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라고 써놔야 돼. 알겠어? 그래야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A, B가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거 썼지? 근데 6명의 순위가 정해져야 되니까 A, B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순위를 정해야 되잖아? 그럼 4명의 순위를 정하는 건 몇 가지일까? 4명을 순위 정하는 거. 뭐 1, 2, 3, 4등 정하는 거. 몇 가지야? 4팩이야, 4팩. 알겠어요?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하죠? 요 3P가 얼마라 그랬죠? 24. 아니에요. 3P가 얼마라 그랬죠? 6이라 그랬죠? 얘가 24라 그랬나요? 그래서 곱하면 144가 되는 겁니다. 요게 답이에요. 아무튼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채점하면 우르르 틀린다.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알겠어? 잘 들어야 돼. 자, 3번은요. 어른이 4명이고 아이가 3명인데 얘네들을 일렬로 세울 때 어른끼리 모두 이웃하고 아이들끼리 이웃한다. 이렇게 이웃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이웃하는 말이 있으면 하나로 묶어라. 이게 생각나야 돼요. 하나로 묶어라. 이웃하면 하나로 묶어라. 자, 어린이가 4명이고 그 다음에 어른이 4명이고 아이가 3명인데 그 어른끼리 이웃한다 그랬죠. 그럼 어른끼리 이웃하면 어른 4명을 일단 하나로 볼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아이들 3명 있는데 아이들끼리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도 하나로 볼 거예요. 그러면은 두 덩어리를 일단 일렬로 배열해야 되죠. 그게 몇 가지예요? 두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몇 가지예요? 이 두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이게 몇 가지냐니까. 두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두 가지 아니에요? 네. 흰우유, 초코우유, 초코우유, 흰우유 이렇게 배열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 맞아? 두 가지 됐어? 이 두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야, 내가 안 적었어. 두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됐지? 그럼 여기다 뭐 곱해줘야 돼? 이 지금 어른 4명이 일단 이웃한다는 거는 전부 다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로 보라고 한 거야. 그럼 이 4명을 일렬로 배열해야 되지. 맞아? 어른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몇 가지야? 4팩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아이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도 3팩이에요. 이해가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이해 가나요, 이거? 네. 2 곱하기 24 곱하기 6이 답이잖아요? 그러면 12 곱하기 24니까 얼마죠? 288인가요?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웃하면 어떻게 해라? 이웃하면 어떻게 해라? 하나로 묶어라. 알겠어? 하나로 묶어라. 그러니까 그 어른끼리 이웃하고 아이끼리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어른끼리 묶고 아이끼리 묶어서 걔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 이제 단순한 계산해 보려.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5P3이 뭐냐고 내가 계속 물어봤잖아. 얘를 5, 4, 3 곱하는 거라 얘기했지. 근데 이제는 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나와 있다? MP3은 뭐라고 쓸래? MP3은. 안녕, 성윤아. 좀 이따 들어올래? MP3은 어떻게 쓸 거냐면 N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할 거예요. 요렇게. 요거 이해 가요? 이게 MP3이다. N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 곱한 거야. N-1, N-2. 됐죠?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요거 3에다가 NP는 어떻게 되죠? NP는 똑같이 써봐. 뭐라고 써? 그럼 얘는 N에 N-1로 쓰겠지. 맞아? 그럼 마지막 건 대답해봐. 얘는 뭐라고 써? N 플러스 1 P는 뭐라고 써? N 플러스 1이랑 N 곱하는 거지. 이거보다 하나 더 작은 거. 맞아? N 플러스 1 P2가 얘야. 됐어? 그러니까 요거 이제 계산하래. 근데 이 양변을 잘 봐봐. 전부 다 똑같은 게 다 뭐가 있어? N이 있죠. N. 그러니까 N을 뭐 할 수 있다? 약분할 수 있다. N 약분하면 여기 뭐 남죠? 요거 남았죠. 요거 전개할까요? N제곱 그 다음 몇 N? 3N 플러스 얼마? 2지. 이거 2야 2. 됐어? 그 다음 요거는 N 약분했다. 그럼 3 전개하면 뭐가 돼? 3N 빼기 얼마? 3. 여기는 N 약분했으니까 전개하면 5N 더하기 5지. 됐어? 얘 전부 다 자변으로 보낸다. 3N 없어졌지. 5N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N이지. 됐어? 2 빼기 3하면 마이너스 1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지. 됐어? 요거 인수분하면 뭐가 돼? N 빼기 얼마?
이거 1, 6이야, 1, 6. 6에다 마이너스 붙였어. n 마이너스 얼마? 1이랑 n 마이너스 얼마? 1이랑 n 마이너스 6, 그 다음 n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됐어? 이해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이 마이너스 1이랑 6인데 여기서 n은 자연수예요. 6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저 위에 있는 식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됐나요? 됐죠? 위에 있는 식만 써놓으라고. 됐어? 자, 이번에는 그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 B가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래. 아까는 뭐였어? 아까는 이웃한다 그랬지.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으면이지.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웃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로 묶어라.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놈 먼저 배열이야.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다른 놈 먼저 배열해라. 알겠어? 그러면은 A, B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누구 먼저 배열해라? C, D, E부터 배열해라. 알겠어? 그러면 저 A, B를 이웃하지 않게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C, D를 먼저 배열하라고 했는데, 그럼 A와 B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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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죠. 내 말 이해했어요? A,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네 군데죠.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를 골라서 A, B를 집어넣죠. 그게 몇 가지예요?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를 골라서 A, B를 집어넣겠다.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이게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를 골라서 A, B를 집어넣겠다. 4P예요. 이게 뭐라고?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를 골라서 A, B를 집어넣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A, B 집어넣었어요. 그럼 남은 애들이 누구만 남았어요? C, D, E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 몇 가지예요?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몇 가지요? 3팩이죠? 맞아요? 이해했어요? 4P가 얼마라고? 민준아? 4, 3, 12. 3팩은 얼마라고? 6. 곱하면 얼마? 72. 1번이 답이라는 거죠. 자, 사일런트라는 문자가 있어요. 사일런트가 무슨 뜻이죠? 네? 사일런트 이거 무슨 이거 혹시 모르는 단어니? 침묵. 이거 침묵이죠, 침묵. 침묵. 자, 그런데 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이란 또 말이 있지. 이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사건이라는 걸 생각할 거예요. 여사건. 여사건의 이 여가 뭐냐면 나머지 사건을 말해요.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거에 반대되는 건 뭘까요? 이거의 반대는 양쪽 끝에 뭐가 온다? 양쪽 끝에 뭐가 온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거에 반대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양쪽 끝에 뭐가 온다? 모음의 반대가 뭐죠? 양쪽 끝에 자음이 온다. 얘를 제외해 준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건 전체에서 요 반대되는 사건을 빼줘라는 얘기예요. 전체에서 반대되는 사건을 빼줘라. 봐봐. 그러면 여기서 자음이 뭐야? 얘들아, 영어에서 모음은 뭐밖에 없어? 영어에서 모음 뭐밖에 없어? 영어에서 모음 뭐밖에 없어? 영어의 모음이 뭐밖에 없어? 대화가 안 돼. 영어에서 모음은 아, 이, 우, 에, 오 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영어에서 모음은 A, I, U, E, O 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자음이에요. 이거 영어에서 모음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문제를 푸냐? 뭔 소리야? 영어에서도 자음 모음이 있어요. 영어에서도 자음 모음이 있는데 영어에서 모음은 A, I, U, E, O 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몰랐다고 할게요. 알겠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를 빼주래요. 그럼 일단은 모음이 뭐밖에 없냐면 I랑 E만 모음이고 나머지 자음이 뭐야? S, L, N, T. 이게 자음이지. 맞아?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은 전체 경우에서는 일단 6팩이야.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근데 여기 반대되는 사건이 뭐라고?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걸 빼주라고 했지. 그럼 양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거는 얘가 지금 6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건 어떻게 되죠? 자음이 전체 4개죠.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배열해야 되죠. 그럼 얼마야? 4P라 그랬지. 맞아?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S랑 L이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I, E랑 N이랑 T랑 와야 되지. 얘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지.
1, 1로 변화하면 몇 가지야? 4팩이지? 요 계산하라고. 4, 3, 10인데 24 곱하니까 144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아, 144가 아닌 것 같은데? 288인가? 네, 288이 답이겠지. 오케이? 틀렸는데? 아, 이거 빼줘야 되구나. 288. 얘를 빼줘야 된다고. 알겠어? 자, 6팩토리얼이 얼마니? 6팩에서 얘를 빼준 게 답이라고. 6팩토리얼이 얼마야? 아까 5팩토리얼이 얼마였어? 5팩토리얼 얼마였어? 120이었니? 120이야. 오케이? 5팩토리얼은 120이야. 그럼 6팩토리얼은 얼마야? 거기다 6 곱하니까 720이지. 맞아? 그러니까 720에서 답은 뭐냐면 720에서 뭘 빼라? 288을 빼라. 그럼 얼마야? 288 빼면 얼마지? 432니? 이게 답이네요. 432. 이게 답입니다. 정리해봐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에 해당되는 개념들은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그리고 P랑 C 쓰는 방법. 이게 끝이야, 원래는. 근데 문제를 막상 보면 못 푼다고. 이런 표현들을 모르니까. 이웃하면 묶어라, 이웃하지 않으면 다른 놈 먼저 배열해라,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는 여사건을 고려해서 전체에서 그걸 빼줘라.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문제를 풀 때. 이게 아주 기본이야. 알겠어? 이게 되게 기본이야, 기본. 시험 문제처럼이다. 당연하지. 이거는 되게 쉬운 거로 나와. 당연하지. 나옵니다. 모든 문제집에 있어요. 이 지금 영어의 자음 모음이 나오는 문제는 모든 수학 문제집에 다 있어요. 알겠어요? 이해했죠? 교과서에서도 있어요. 교과서에서도. 자, 넘겨볼게요. 자, 넘기면 일단 조합인데요. 저 조합 몇 번까지 있죠? 다 하긴 좀 많은가? 일단 좀 해볼게요. 일단 조합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이거 뭐 계산하는 건 쉽습니다. 6C 어떻게 계산하라고? 6C 어떻게 계산해라? 6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곱한 거를 뭐로 나눠라? 2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곱한 거로 나눠라. 6 두 개, 2, 1. 그럼 얼마야? 15. 이렇게 되지? 됐어? 4부터 아니야? 어? 아니야. 2부터야, 2부터. 6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위에 쓰고 2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분모에 써서 나눈다고. 됐어? 암산이 돼. 너 어디 아프니까, 형이? 아이고. 자, 요거 봐봐. 아까 우리가 P랑 C의 관계. NPR이 원래 뭐였어? NCR에다 뭐 곱하면 된다고 했어? 여기 들어갈 게 뭐였어? 동그라미에. 얘는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의 수.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걸 곱하면 왼쪽에 나오지. 여기 오른쪽에 들어갈 게 뭐였어? 아까 배웠어. 뭐였어? R팩이라고, R팩. 알겠어? R팩이라고. 됐어? 이게 R팩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R팩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야? 6으로 나와 있지. 그럼 R팩이 6이라면 R이 얼마게? 그렇지. R이 3인 거야. 이게 답인 거야. 알겠어? 이해하니? 1팩이 6인 거예요. 3을 곱해야 6이기 때문에 R이 3이야. 알겠어? 이해하지? 응? 이해하지? 됐지? 좀 더 볼게. 자, 3번 보면, 자, 얘는 또 뭐 이용하는 거냐면, NCR이, NC에 뭐랑 더 같다 그랬지? N-R이랑 같다고 했니? 얘 이용할 거야. 근데 얘 같은 거 잘 봐봐. 여기 봐봐. 얘네들이 같은 R을 찾으라고 했는데, 처음은, 앞에 게 7이 같으니까, 이 오른쪽 게 서로 같으면 같을 것 같아. 맞아? R이랑 R 빼기 3이 같으면 되지. 근데 이거 어때? 성립을 안 하지. 틀린 식이지. 이거 없잖아. 이런 식, 이걸 만족하는 R이 없잖아.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보고서 당황한다? 답이 없네 라고. 근데 두 번째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되냐면 요 지금 R 빼기 3이라는 거 있잖아. R 빼기 3이 그냥 R이 아니라 뭐도 될 수 있냐면 자, NCR이랑 NCN-R이랑 같다 그랬지. 그럼 여기 오른쪽 게 올 게 뭘까? 내가 하는 거. 자, 7CR이랑 뭐랑 같다? 7C에 뭐랑 같다? 7CR이랑 뭐랑 같다? 7C에 7 빼기 R이랑 같다고. 내 말 이해하니? 여기가 지금 7CR이잖아. 그럼 7C에 7 빼기 R이랑 같다고. 됐어? 그러니까 요 지금 R 빼기 3이 R이랑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이번에는 R 빼기 3이 뭐랑 같을 때? 뭐랑 같을 때? 뭐랑 같을 때? 대답해라. R 빼기 3이 뭐랑 같을 때? 7 빼기 R이랑 같을 때 해야 된다고. 이해가? 얘 넘기면 얼마야? 2R이 얼마야? 10이지. 그럼 R은 얼마야? 5가 되는 거야. 이게 답이야. 알겠어? 그래서 NC의 N-R이랑 NCR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4번까지 하고 일단 좀 쉬겠습니다.
자, 4번은요, 이 대표를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고 싶어. 그럼 전체 몇 명 중에? 전체 몇 명 중에? 전체 몇 명 중에? 10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같다고. 19, 8을 3, 2, 1로 나눠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3, 3, 9, 2, 4, 8 해서 약분하면은 120이 답입니다. 알겠어요?